10월 16일 금요일 윈TV 뉴스 업데이트입니다. 파이저 제약사 CEO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11월 말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급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백신 경쟁자인 모더나사의 백신은 가장 빠르게 긴급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는 11월 25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파이저의 CEO인 앨버트 벌라는 회사의 백신이 실제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확실히 보호되는지에 대한 테스트 결과는 10월 말에 나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백신은 또한 안전한 것으로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기간인 두 번째 후보 백신 물질 투여 후 2개월 동안 참가자의 절반 이상을 추적해야 합니다. 파이저는 현재 4만 4천 명에 대한 연구가 11월 말에 완료된다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1월 말 승인이 돼도 제한된 용량만 보급될 수 있어 의료봉사자와 취약계층만 우선적으로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일리 맥커네니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수요일 언급에서 조 바이든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 링크를 게시했으나 본인의 계정이 그 기사 트윗글에 의해 영구 정지를 당했다고 알렸습니다. 대변인은 본인의 계정에 접속했을 때 영구 정지 메시지를 봤다고 알렸습니다. 트위터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진실성이 밝혀지지 않은 기사를 게시했을 때 제한을 가할 것이라고 일전에 밝혔으며 이에 따라 뉴욕포스트에 실린 조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기사도 차단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바이든의 고향인 델러웨어의 한 컴퓨터 수리점에 맡겨진 노트북에서 바이든의 아들이 우크라이나 고위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과 그의 마약 흡입과 성행위 영상이 들어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화당 측은 트위터 측의 제한이 정치적인 검열이라며 차단을 취소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공립학교 CPS는 16일 금요일 발표에서 2020-2021학년도 두 번째 학기부터 유아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을 다시 교실에서 대면 수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학교 노조 측은 코로나가 아직 확산하고 있어 시기상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CPS는 유아학교와 특수교육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은 2분기 학기가 시작해도 여전히 원격으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로리 라이프 시장은 원격 학습을 통해 많은 수의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가장 어린 학생들과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은 온라인 학습에 도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1일 CPS 측은 해당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 설명 양식을 보낼 것이며 학부모들은 10월 28일까지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대면 학습을 위해 CPS 측은 안면보호대와 소독제, 물티슈, 체온 및 증상 검사, 무료 코로나 테스트 그리고 신속한 접촉 추적 및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국인들은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휩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협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있었습니다. 5월 중순에는 3,143개의 카운티 중에서 231개의 카운티가 코로나19의 사례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10월 중순에는 이것이 6개까지 줄었고 최근 중서부 감염이 집중되면서 15일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없는 카운티는 4개로 줄었습니다. 네바다의 에스메랄다, 텍사스의 러빙, 알래스카의 스케그웨이, 하와이의 칼라우아오 카운티가 아직 코로나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낮은 인구 밀도와 지리적 고립 그리고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입이 있는 중산층들이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식스플래그의 일리노이 공원인 그레이트 아메리카가 11월 27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케이틀린 캐플 식스플래그 대변인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대비해 수백만 개의 조명이 설치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열감지 화상 체크와 수화물 확인 검색대를 통과할 것이며 비접촉 방식의 모바일 음식 주문 시스템을 활용해 최대한 코로나19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시즌 패스를 소지했더라도 웹페이지에서 홀리데이 인 더 파크 행사를 예약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패스가 없는 방문객의 당일 티켓은 1인당 주차비를 포함한 19.99달러라고 전했습니다. 10월 16일 금요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누적 확진 825만 481명, 신규 확진 3만 4,166명, 누적 사망 22만 3,184명,
신규 사망자 수는 468명이며 지금까지 완치된 사람은 533만 2,384명입니다. 일리노이주 누적 확진 33만 6,174명, 신규 확진 4,554명, 누적 사망 9,165명, 하루 새 신규 사망자 수는 38명입니다. 다음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주별 코로나19 현황과 쿡카운티 주요 한인 거주지 확진자 안내는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윈TV 24.5와 MCTV 24.6 방송은 공중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비상시국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는 224-283-8200번입니다.